지금 옆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 슬프게도 저의 상사가 맞습니다. 이런 상사에게 잘못 걸리면 왠지 죽을 것만 같고 그냥 미친놈 같고 이거야말로 진짜 폭력이자 갑질이죠. 그렇다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개는 크게 짖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친듯이 짖으면 사랑하는 주인도 등을 돌릴 것만 같고요. 어쩌면 부하 직원 모두가 이미 등을 돌렸을지도 모르죠. 가끔은 저렇게 화를 내다가 혈압으로 쓰러질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반대로 깨지고 있는 부하 직원은 이미 죽어있죠. 이게 직장생활이라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는 악마와 다름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회사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는 회사라는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걸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상사와 근무하게 되면 직장생활에 지옥이 펼쳐지죠. 이런 사람이 옆부서 상사여도 너무 시끄럽고 부하 직원들이 불쌍하고요.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 분노가 터져나오고 폭언과 갑질이 시작되죠. 한편으로 제가 그 팀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 상사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상사들은 사람이 많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오너기업에 더 많을 것 같고요. 대기업의 경우 보는 사람도 많고 상사들도 많으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상사들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의 욱하는 성격도 습관이 되면 병이죠. 솔직히 저는 분노 조절 장애 상사들을 말기 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죽기 전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사들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으로 보내야만 하죠. 원래 대형 병원에서도 말기 암 환자들은 집으로 보내잖아요. 주변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주니까요. 마찬가지로 상사의 상태가 심해지면 인사팀이나 윤리팀에 신고할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요. 어쨌든 이들은 최대한 빨리 회사에서 쫓아내는 게 많은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죠. 불행하게도 회사는 잘 모르는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제발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상사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직장운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사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업무와 기본에 집중하시고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상사와는 언젠가 헤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이런 쓰레기 상사를 도저히 못 참겠으면 상사와 같이 죽겠다는 농계 마인드나 화를 내주고 뼈를 취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원래 상사는 절대 갑이자 골리앗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사와 싸워서 죽지 않는 부하 직원이 없고 상사가 다치면 부하 직원은 거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요. 그러니 그냥 이런 상사가 존재하는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직을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갑자기 저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와 선배들이 기억납니다. 너무 짜증이 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대체 회사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걸까요? 혹시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지금도 상사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죠. 이직의 기회도 적고 가진 돈도 없고 가족까지 있으면 퇴사를 더 주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분노 조절 장애 상사를 만나면 퇴사를 확실히 고민해야 하죠.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호환마마를 조심해야 했다면 요즘 직장인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를 특히 더 조심해야 하고요. 자칫하면 직장생활의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존재하는 걸까요? 출근하기 전에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생기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로 인해 생긴 인격적인 미성숙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회사에 들어왔을 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를 그냥 유전적인 이유라고 방치한다면 그
그 자체가 무책임한 거고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상사를 방치하거나 잘못 키운 거죠. 이들의 부모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분노 조절 장애 상사나 선배들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은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 그러니 누굴 탓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상사를 뒤로 데려가서 100대는 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을 잡아먹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죠. 최소한 한 명이 10명 정도는 직장 생활을 망치거나 퇴사하게 만들고요. 이들은 폭언이나 갑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죠. 저는 회사가 인재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이기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할 뿐이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옆에서 보면 소시오패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도덕성도 부족하고 죄책감도 거의 느끼지 않죠. 이들은 회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전염병이나 썩은 과일 같은 존재고요. 이들의 확산을 막으려면 면접 때 철저한 검증을 하던가 회사의 윤리 시스템이 확실히 작동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썩어갈 테니까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학창시절이나 신입사원 때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교육 탓이죠. 싹수가 노란 떡잎은 뽑아내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과 갑질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잘못도 배우면서 수정하고 잘하는 것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요.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는 선생님이나 상사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한 거죠.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고 신입사원이니까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하 직원들이 보고 있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은 학창시절의 학폭이나 직장 선배의 갑질을 계속 참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살다 보니 복수심만 커진 거고요. 상사가 되고 나서 과거에 대한 복수심리자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죠. 자기도 참고 살았으니까 부하 직원도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갑질 마인드가 있는 거고요. 가장 슬픈 건 지금 이 사람이 우리들의 상사라는 사실이죠. 맹모 삼천지교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 따라 강남은 못 갔어도 병원에는 갔어야 하고요. 치료가 아니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어쨌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럴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생기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폭언이나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조직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들이 갑질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상사들이 갑의 입장에서 확실한 갑질을 하는 거죠. 너도 갑질, 나도 갑질, 욕설과 충돌, 폭력과 분노장애 등이 조직에 난무하고요. 부서이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사람과 부서는 생물과 같아서 싸우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모습들도 처음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파트너사나 고객에게 확대되죠. 원래 갑질은 전염병과 같아서 조직 문화에 금방 정착되고 널리 퍼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들이 꽤 많죠. 회사의 경영 방침이 매출이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직원들은 경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고요. 잘못이나 대외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 갑질이나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성과만 있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조직 문화 속에서 분노 조절 장애 상사들이 날개를 펴는 거죠. 그렇다면 분노 조절 장애 상사 밑에서 승진한 부하 직원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면 문제의식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당연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콩 심은 데 콩 나니까요. 지금까지 회사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생기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탓, 교육 탓, 그리고 조직 문화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사를 만났다면 직장 운을 탓해야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 회사에 이런 상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걸리지 않도록 직장 운이 엄청 좋아야만 하죠. 이들을 피할 수 있다면 그다지 좋은 상사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재수없어 걸리면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더 미워지고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사무실로 튀어와. 도끼 어린 목소리와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상사의 분노는 터졌습니다. 지금 저 친구는 사무실에 오면 작살나겠죠. 한편으로 내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슬프게도 사무실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가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괜찮지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욕설과 분노가 함께 터지죠.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욕설과 괴성이 난무하지만 가끔은 10번이 넘을 때도 있고요. 이때는 모든 부하 직원들이 나 죽었어 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죠. 솔직히 군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직장 생활은 가끔 군대보다 더 심한 놈들이 있죠. 그런 놈들이 바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들이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와 함께 근무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 자체가 지옥이라는 의미죠. 아침마다 상사를 봐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갑을 관계에 불과할 뿐 혹시라도 상생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상사라는 사실과 갑질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부르면 가야 하는 불쌍한 노예들이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직이나 퇴사, 부서 이동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회사는 상사의 이런 모습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의 기본과 태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업무 자세와 상사에 대한 예의를 극단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운이나 상사운이 그냥 나쁜 겁니다. 회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사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라면 매일매일을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만 하죠. 동시에 업무에 대한 기본 자세와 상사에 대한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요. 자칫해서 기본을 놓친다면 분노의 역류와 함께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에게는 무조건 차분한 감정을 유지하세요. 처음부터 상사와 감정을 섞으면 분노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분노로 대응하면 같이 타죽기도 쉽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최대한 객관적인 업무와 팩트에만 집중하세요. 사실 이들은 업무 내용에 화를 내는 경우보다는 부하 직원의 태도에 분노하죠. 다행히 태도가 좋으면 그 다음 업무 내용에 분노하고요. 그러니 우선 상사에 대한 태도부터 확인하세요. 핑계나 변명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사의 말을 무조건 경청하시고요. 그게 힘들면 제발 척이라도 하세요. 자칫하면 태도가 건방지다거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나더라도 상사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상사에게 맞추시고요. 원래 이런 상사들은 더러워서 피하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맞출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2번째는 상사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나 욕심을 버리세요. 쉽게 말하면 상사를 위해 무엇을 해보겠다거나 잘해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이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도 엉망인 사람들이고요. 사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교육 탓이 크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은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고요. 게다가 분노가 많다는 의미는 열등감이나 두려움도 많다는 의미죠. 원래 겁 많은 개가 주인에게도 짖고 아무에게나 다 짖죠. 이들에게 상사라는 권한은 분노를 통해 확인되는 거고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새로운 도전을 항상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도전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여러분들만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거나 상사의 생각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상사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괜찮았던 관계도 오해나 분노로 인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상사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의 황금률인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세요. 이들과의 관계는 그냥 중간만 가는 게 최고고요. 당연히 상사에게 타깃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되죠. 지금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상사가 바뀌던가 여러분들이 이동하던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겁니다. 원래 위기는 피해야 할 문제지 기회가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나부터 생각하고 나를 먼저 지키는 거죠. 상사로 인해 멘탈이 무너져서도 절대 안 되고 스트레스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만 하죠. 그런 면에서는 상사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꽤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냥 속으로 저런 미친 상사는 부모 탓이고 교육 탓이고 회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누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를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부모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 저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두 회사 때문이죠.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위로도 되고 정신건강에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거죠. 상사의 갑질하는 음성이나 영상을 미리 준비하시고 메모도 하세요. 가능하면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요. 동시에 여러분 같은 피해자들도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원래 사람은 혼자는 외롭고 그룹을 형성해야 힘이 생기니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상사 모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칫해서 걸리면 직장생활이 작살나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인사팀이나 윤리팀에 가서 신고하시고 경찰서도 가시고요. 어차피 누군가가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면 성격 급한 내가 먼저 잔다르크가 되는 거죠. 슬프지만 잔다르크처럼 마녀 사냥을 당하던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 대처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슬프게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사와 함께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이야기한 대처 방법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저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참고로 저의 경우엔 화가 나거나 급할수록 극도로 차분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쉬웠죠. 어쨌든 이렇게 미친 상사를 그냥 참으면서 지내다 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다가 도망치듯 퇴직을 하게 되고요. 또라이 상사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상사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분노 조절이 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 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